이달의 건강 핫 이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고해 드린 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보다 보면 이 박쥐가 아주 죽일 놈이 다 됐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이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이 박쥐는 날아다니는 유일한 포유류입니다. 주로 이 모기나 곤충을 잡아먹는 인간에게 해를 전혀 주지 않는 그러한 동물인데, 이 박쥐가 본의 아니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 1차 숙주가 됨으로 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2002년도에 있었던 사스도 이 박쥐가 1차 숙주, 박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사양 고양이 2차 숙주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염된, 그리고 2013년에 있었던 메르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박쥐가 1차 숙주고, 그 다음에 또 이 낙타가 2차 숙주가 되어서 인간에게 전염된 이러한 부분, 그 이전에 또 4번에 걸친 이러한 바이러스가 모두가 이 박쥐가 1차 숙주였다는 부분이 밝혀지면서 이 박쥐가 아주 정말 인류의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 박쥐는 약 20여 종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기나 잡아먹고 곤충을 잡아먹는 이러한 박쥐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러한 흡혈박쥐, 이 피를 먹는, 동물의 피나 사람의 피를 먹는 박쥐는 지금 아프리카 일대에서 뭐 한두 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렇게 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박쥐가 무슨 그 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박쥐의 세포를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박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면 이 세상이 놀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이러스는 딱히 치료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다들 놀랍니다. 이 치료약이 따로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 바이러스는 사실상 무생물에 가깝습니다. 생명체가 아닌 그야말로 반생명체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균을 같이 비교해 드리는 것이 아마 이해를 좀 도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균은 바이러스에 비해서 약 10배 정도 큽니다. 흔히 우리가 바이러스를 100나노메타 이하 이렇게 그 크기를 얘기하고, 세균은 10배가 큰 1000나노메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균보다가 바이러스는 10배 정도, 10배, 100배 정도 가장 적은, 그야말로 흔히 생명체라고 말하기에는 가장 낮은 단계에 가장 적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균은 하나의 세포로 만들어진, 단세포로 만들어진 완전한 생명체입니다. 비록 적지만 이 세균은 자기 스스로 먹이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잡아온 먹이 활동을 한 이 먹이를 자기 스스로 대사기관을 통해서 대사를 시킵니다. 대사시키는 효소도 만들고, 또 자기 스스로 자기 종끼리 또 이렇게 번식도 하는 생식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말해서 세균은 이 생명의 3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완전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세균은 변종이 잘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그 세균을 박멸하기는 항생제 개발이 바이러스보다 굉장히 쉽습니다만, 그러나 바이러스는 그러질 않습니다. 그야말로 무생물에 가깝다. 다시 말해서 이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 속에 DNA, 즉 유전 정보만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반생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진 아마 많이 보였을 겁니다. 이게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진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말은 이 왕관을 닮았다 해서 코로나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코로나는 이 라틴어로 이 왕관을 뜻합니다. 이 보시는 저 화면에 보이는 것은 단백질 부스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백질입니다. 이 바이러스 속에는, 단백질 속에는 이 세포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단백질 속에 유전 정보, 흔히 DNA나 RNA만 있을 뿐입니다. 유전 정보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스스로 생식할 수도 없고, 먹이를 구할 수도 없고, 먹이를 소화할 수도 없고, 생식할 수 없는 그러한 정보만 갖고 있는 그러한 무생물이다.
그래서 생명 요소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는 그러한 하나의 단백질 부스러기 속에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비교해 드리면 한마디로 사무실도 없고 돈도 없고 직원도 없고 그냥 하나의 사업 계획서만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계획서가 임자를 만나게 되면은 큰 일을 냅니다. 우리 구글처럼 이 바이러스가 그야말로 이 DNA를 갖고 있는데 임자 중간 숙주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변할 줄 모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이 바로 바이러스에 꼭 하는 역할은 이 바이러스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뻐꾸기처럼 뻐꾸기는 알은 놓지만 이걸 지가 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둥지에다가 지알을 집어넣고 그 나무 새에다가 새가 자기 알을 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 도둑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바이러스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자, 문제는 바이러스가 어떤 정상적인 세포를 찾아가야 됩니다. 안착을 해야 되는데 동물 세포를 좋아하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동물성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사스나 메르스나 신종 바이러스, 또 식물 세포를 좋아하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식물성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고추를 키우다 보면은 고추 탄저병, 이게 이런 것들이 이 세균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이 식물 세포에 내 집이 있냐 들어가서 식물 세포를 이용해서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식물성 바이러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이러스는 세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균은 완전하게 자기의 대사 활동을 합니다. 세균 속에 자기의 유전 정보를 넣고 자기 집인 양 뻐꾸기 알을 까는 이러한 바이러스를 세균성 바이러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바이러스는 한마디로 뻐꾸기처럼 나무의 집에서 알을 넣고 남을 통해서 부화시키는 도둑놈들이다. 뭐 이렇게 부릅니다. 앞으로 바이러스를 도둑놈이라고 부르는 것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1차 숙주가 말씀드린 대로 박쥐입니다. 그리고 박쥐를 통해서 사람에게 다시 2차 숙주인 사람을 통해서 정식 또 종을 번식해 나갑니다. 이 신종 바이러스, 이 도둑놈을 잡기 위해서는 얘들이 이동하는 이동 경로, 즉 동선을 잘 살펴보면 얘가 어떤 놈인지 또 어떻게 예방하고 잡을 것인지가 우리가 좀 쉽게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뉴스를 보면 비말 전염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비말이라는 뜻은 우리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튀거나 날아올라 흩어지는 물거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비말이라는 부분은 이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의 기침할 때 퍼지는 그 물방울 속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단백질 그 속에 있는 유전 정보가 전달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이 비말 전염입니다. 물론 전염에는 공기 전염도 있고 또 비말 전염도 있고 또 접촉 전염도 있습니다. 당연히 접촉하게 되면은 전염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또 접촉하지 않더라도 비말, 우리가 기침하는 이런 물 속에 이렇게 튀어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면 마스크 합니다. 아주 마스크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마스크를 끼게 되면 우선 이 걸러집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기침을 할 때 한 1m 정도 이 침이 튀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특히 감염자가 마스크를 끼게 되면 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걸러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또 비감염자가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은 거의 비말 전염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좀 들어가 보면 비말이라는 부분은 이 물방울 속에 이 바이러스 단백질이 들어가 있다. 다시 말해서 물이 섭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비말성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밖에 나와서 이 물방울이 말라버리면 건조하게 되면은 다시 소멸돼 버립니다.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입에서 나오는 이 비말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의 1, 20분, 길어도 3시간 정도면은 다 건조되면서 그야말로 소멸돼 갑니다.
물론 특별하게 환경이 이 온도와 습도가 잘 유지가 되는 이런 곳에서는 하루 이틀 간다는 그러한 보고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자, 예방법을 보면 예방법 개인위생 부분입니다. 첫째,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감염자나 비감염자나 1차 우리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 마스크 하면은 요즘 보면 KF80이다, KF90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한 80%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KF80 또 KF90이라고 씁니다. 우리가 흔히 KF80 이상이면 충분히 우리가 마스크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예방법은 씻는 겁니다. 씻을 때는 30초 이상 비눗물로 씻으라고 합니다. 흐르는 물에. 그런 부분 씻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마 이 핸드폰 손은 잘 씻었는데 이 핸드폰을 그냥 두게 되면 이 핸드폰은 사실은 이제 세균과 이 바이러스의 이 정거장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요즘 소독약으로 손도 씻고 꼭 씻어 주셔야만이 손을 씻고 핸드폰을 그냥 뒀을 때는 뭐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씻는다는 거. 첫 번째는 마스크, 두 번 잘 씻는다는 거. 세 번째는 이 격리입니다. 가장 아마 이게 쉽게 우리가 이렇게 감염될 수 있는 곳은 이런 밀폐된 공간, 엘리베이터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집회라든지 특히 식당 같은데 이런 쪽에서 이런 곳에서 우리가 감염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자, 이런 부분만 잘 피하면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비말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침을 통해서 전달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만 우리가 알고 대처해 주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방법이 이기 전에 면역력 강화법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면역력을 키우거나 강화하는 것이 개인위생을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 무엇보다도 떨어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의 면역 지키는 방법은 충분한 휴식입니다. 충분한 휴식, 즉 과로 금지, 흡연이라든지 술, 음주 이런 부분은 우리가 면역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충분한 영양 섭취, 영양 섭취를 넉넉하게 해서 이럴 때 넉넉하게 해서 우리 면역력이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적절한 컨디션 유지를 위한 운동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면역력 강화법은 이 장 건강입니다. 면역 물질을 만드는 세포가 80% 이상이 장에 있다고 합니다. 장이 건강하면 면역 물질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잘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건강한 장을 위해서는 이 좋은 똥을 생산해야 됩니다. 좋은 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원료인 바로 식이섬유. 여러분,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러한 식단을 잘 만들어 가실 것을 강력하게 이 똥기사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러한 이 플라보노이드가 충분한 그런 녹황색 식품을 많이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 플라보노이드가 많은 그러한 물질들은 흔히 프로폴리스에 대단히 많습니다. 이 프로폴리스는 이 플라보노이드를 모아놓은 그러한 물질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이 이 지구에 이 미생물, 균을 만들고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면 또 한켠에 얘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바로 프로폴리스를 만들었다. 프로폴리스는 뭐냐 하면 우리가 나무에 이렇게 상처를 내면 그 찐이 나옵니다. 찐. 나무의 이파리의 찐. 그 찐을 우리가 수지상의 물질, 그 찐이 나오면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찐득찐득한 물질입니다. 그 물질을 벌이 자기 종족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이러한 미생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걸 물고 와서 자기가 타액과 섞어서 찐득찐득하게 만들어서 벌집에다가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양봉하시는 분들은 이 찐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찐득이다. 그러니까 찐득, 아마 양봉하시는 분들은 찐득찐득하는, 그래서 우리가 벌집 입구에도 보면은 그 찐득하는 물질이 이렇게 많이 묻어 있고 또 벌 뚜껑을 열어도 구멍마다 다 막아놔서
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 프로폴리스는 바로 이 봉산품 중에 하나인데 이 프로폴리스에 대한 일화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새앙쥐나 아주 작은 곤충들이 이 벌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일벌들이 그 곤충들을 죽입니다. 적이니까.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로 이걸 다 감싸버립니다. 왜? 얘가 썩어버리면은 벌집 전체가, 통 전체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벌이 가지고 만든 이 프로폴리스, 플라보이드가 충분한 프로폴리스를 이 곤충이나 이런 적은 동물에게 감싸버리면은 얘가 그야말로 썩질 않습니다. 그러한 역할, 그래서 이 프로폴리스는 뭐 천연 항생제다 이렇게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면역력 높이는 부분들 앞으로 아마 여러분 우리 건강에 가장 초점을 이렇게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쪽 대단히 중요한 우리 건강관리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최근에 발생한 우리 그 여러 가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표한 내용을 또 우리 일본에서 발표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교하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2020년 2월 5일 현재입니다. 이 자료는 이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 부분은 일본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신종 바이러스는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24,543명, 사망자가 492명, 치사율이 2%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확진자가 18명, 그리고 사망자 없고 치사율 없습니다. 자, 사스는 2002년도에 발생한 확진자가 8,273명입니다. 이 확진자는 신종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사망자는 775명, 치사율이 9.4%, 현재 신종보다는 약 4.5배가 높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사스 확진자는 4명이었습니다만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이 낙타에서 시작되던 메르스는 확진자가 1,367명, 그리고 사망자가 186명. 보시면 치사율이 38.6% 대단히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확진자 186명, 우리나라의 치사율이 20.9%였습니다. 대단히 높은 그런 메르스를 보이고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세균성 패스트, 아마 우리 전 지구를 공포에 떨게 했던 패스트, 이 부분은 유럽에서 시작했던 지금으로부터 670년 전의 일입니다. 패스트, 쥐와 지배력에서 옮긴 패스트 세균으로 사망한 숫자는 약 2천만 명에 해당합니다. 정말 공포였죠. 그 이후로 패스트는 세균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여러 가지 항생제 개발을 통해서 지금은 항생제, 즉 균에 대한 공포보다는 지금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더 많은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사스 벌써 하면 20년 전이죠. 2002년도니까. 그리고 메르스 또 7, 8년 전, 그리고 또 이렇게 요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한 이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방역 시스템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개개인들의 위생관리가 철저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아마 이 바이러스 잘 이겨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